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 지식의 줄기, 학제 간 사고의 본질, 이 발췌문을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 자료가 보니까 다양한 지식 분야들이 사실은 하나의 공통된 뿌리, 그러니까 지식의 나무줄기에서 이렇게 뻗어 나온다. 이런 관점이더라고요.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핵심 줄기에서 나온 그 사고 도구들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서로 다른 학문 분야를 이어주고 또 여러분의 생각하는 방식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걸 한번 파헤쳐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이 자료의 아주 핵심적인 비유가 바로 지식의 나무죠. 모든 가지나 잎사귀가 하나의 줄기에서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겉보기엔 전혀 달라 보이는 학문들도 사실은 근본적인 원리나 뭐랄까 생각하는 방식을 공유한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공통된 기반, 그러니까 줄기를 이해해야 우리가 분야를 넘나게 된 어떤 혁신이나 창의성, 그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거든요. 일종의 공통 언어 같은 사고 도구들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와, 그거 정말 흥미로운 비유인데요. 그러면 그 사고 도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자료에서는 추상화를 예로 들던데, 이 개념이 어떻게 다른 분야를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건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글쓰기랑 미술에서 추상화는 어떻게 좀 비슷하고 또 다르게 쓰이나요? 음질 같은 걸 뽑아내는 과정을 말하거든요. 글쓰기에서 추상화는요, 구체적인 사건이나 인물 묘사를 넘어서 그 안에 담긴 보편적인 주제나 메시지를 끌어내는 능력, 이런 거랑 연결돼요. 예를 들어 소설 속 특정 인물의 갈등을 통해서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을 보여준다거나 하는 거죠. 반면에 미술에서의 추상화는 대상을 막 똑같이 그리기보다는 형태나 색, 질감 같은 걸 써서 대상의 본질적인 느낌 아니면 구조, 감정 같은 걸 표현하는 데 더 중점을 두죠. 피카소 작품 생각해보시면 네, 딱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두 분야 모두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걸 표현한다는 그 생각하는 과정 자체는 같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추상화라는 똑같은 이름으로 부를 때 아, 네네. 그때 이제 우리는 두 분야 사이에 뭔가 깊은 연결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결과물이 아니라 그 밑에 깔려 있는 생각하는 방식, 바로 그거군요. 핵심을 추출해내는 그 인지 과정 자체가 일종의 보편적인 도구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 자료에서 말하는 지식의 줄기에는 추상화 말고 다른 사고 도구들도 있겠네요? 혹시 다른 예를 좀 더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지식의 줄기라는 게 추상화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패턴 인식 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과학자는 데이터 속에서 규칙성을 찾으려고 하고 역사가는 사건들에서 반복되는 어떤 양상을 분석하고 또 음악가는 음표나 리듬의 패턴을 가지고 작곡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또 모델링도 아주 중요한 사고 도구인데요. 경제학자는 복잡한 시장을 설명하려고 경제 모델을 만들고 건축가는 건물을 짓기 전에 축소 모형을 만들고 소설가는 현실을 반영하는 가상의 세계관을 만들죠. 이런 식으로 패턴을 찾고 본질을 뽑아내고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모델을 만드는 능력 같은 것들은 어느 특정 분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쓰는 근본적인 사고도구들이에요. 바로 이것들이 지식의 줄기를 이루는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패턴 인식, 모델링. 와, 이렇게 듣고 보니까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는 것들 사이에 숨어있는 연결고리가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단순히 그냥 지식을 막 쌓는 걸 넘어서 이런 근본적인 사고 도구들을 좀 의식적으로 활용하는 법, 이걸 배우는 게 중요하겠네요. 이게 바로 당신 이 자료를 보내주신 청취자분께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그 지점하고 연결되는 거겠죠. 네, 바로 그겁니다. 이 자료가 말하려는 게 뭐냐면요. 당신이 어떤 분야를 공부하든 혹은 어떤 문제에 부딪히든 간에요. 이런 보편적인 사고 도구들을 알고 활용할 수만 있다면 훨씬 더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업무에서 데이터 분석하면서 익힌 패턴 인식 능력을 새로운 언어 배울 때 써먹는다든지 아니면 취미로 배운 모델링 기술을 인간관계를 이해하는 데 활용해 본다든지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특정 분야의 지식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지식을 배우고 쓰는 과정에서 단련된 근본적인 사고의 근육 있잖아요. 그걸 다른 영역으로 이렇게 확장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학문 간의 벽을 허물고 좀 더 통합적인 이해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의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교육이나 학습 과정에서 그냥 개별 지식, 그러니까 잎사귀만 보는데 그치지 않고 모든 지식을 관통하는 그 공통의 원리, 즉 줄기하고 사고 도구에 주목할 때 우리는 이 분절된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 세상을 좀 더 깊고 넓게 이해하는 눈을 기를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흩어진 정보 속에서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능력, 이게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면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상화나 패턴 인식, 모델링처럼 학문 분야를 연결하는 도구들이 있다면 혹시 당신의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요? 겉보기에는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활동들 사이에도 뭔가 숨겨진 공통의 사고 도구가 있지는 않을까요? 예를 들어 당신이 유독 잘하는 일 있잖아요. 뭐랄까, 게임 전략을 기가 막히게 짜는 능력이든 아니면 정원을 아주 섬세하게 가꾸는 그런 능력이든 어쩌면 그 안에 당신의 다른 문제 해결 방식이나 삶의 다른 영역을 확 바꿀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줄기 원리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당신만이 가진 독특한 사고 도구는 과연 뭘지 한번 발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